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밧줄 하나로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수목 관리사 아보리스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강릉에서 아보리스 교육기관을 운영 중인 김병모 씨를 만나 자연과 공존하는 그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질 좋은 국산 쌀과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해 정직하게 떡을 만드는 남매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소초면 장양리에서 떡방앗간을 운영 중인 이은아, 이승현 남매인데요. 정직한 떡으로 25년 가업을 잇는 두 남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춘천 시내 한 미술관에서 4명 이하의 소수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예술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화에 대한 해설은 물론 영화와 어울리는 라이브 공연까지 프라이빗한 나만의 미술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예술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량이 급감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요. 작년 기준 12월 16일 기준 혈액 보유량이요. 적정 보유량 5일분에서 2.8일분까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멀어진 지금 네.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헌혈에 대한 마음마저 주춤하게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대학교, 병원, 또 혈액원이 함께하는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요. 아무쪼록 우리 지역 강원도 지역의 헌혈 붐이 다시 좀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나눔 봉사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앱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네,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기환 씨가 준비하셨죠? 당연하죠. 네. 아, 예. 네. 4월 5일이 무슨 날입니까? 식목일. 식목일이 네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산림 녹화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날이 바로 식목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무만 심어놓는다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또 잘 가꾸고 보호하고 그래야겠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나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수목관리사 아보리스트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아보리스트라고 말씀하시면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네. 명수 씨랑 이 아보리스트에 대한 좀 생소함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뭐 직업 자체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쵸. 오늘 준비한 화면을 함께 보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나무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또 나무를 아끼는지 가슴으로 느끼실 거예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으로 떠납니다. 백두대간 꼭꼭 숨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강원도 최고의 오지 구연동으로 향하는 첫 관문을 만납니다. 정말 오지입니다. 찻길도 나지 않은 임도에 채 녹지 않은 눈까지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계곡길을 지나 거친 산길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미끄러워갖고 미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험난한 산길 앞에 자동차도 점점 지쳐가는데요. 바퀴가 헛돌고 있어요. 네, 내리셔서 좀 미셨습니까? 밀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미끄러운 길에 오지군요. 그만 자동차 범퍼가 깨지고 말았네요. 다치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 별 수 있나요? 다행입니다. 스태프들 모두 걸어오르기로 아이고. 합니다. 참나 이거 오늘 자연인 만나러 가나? 자연인은 맞습니다. 매일 바뀌는 숲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
지상 20m 로프 하나에 몸을 맡기고 나무에 오르는 사람들. 나만의 숲이 아닌 모두의 숲을 꿈꾸는 아보리스트를 만나러 갑니다. 산 깊고 골 깊은 오대산 자락, 1000m 산이 즐비한 침심산골. 야, 뭐냐 이게? 구시렁대는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오늘 너무 투덜투덜 되시는군요. 예. 먹방 찍자니까 오늘 그냥. 어제 먹방 찍자 그랬거든요. PD한테. 투덜거리며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이렇게 화가 많이 외진 나셨어요. 끝에 집 한 채를 만났습니다. 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요. 뻗은 멋진 소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은 수목보호관리연구소입니다. 커다란 한 그루 나무같이 우뚝 선 집, 그곳으로 주인을 만나러 가보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아보리스트 1호 김병모 선생님. 잘 나가던 CF 감독 생활을 접고 인생 2막을 고향 숲에서 아보리스트 과정을 교육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보리스트는 아보리컬처에서 나온 말이죠. 아보리컬처. 아보리컬처란 그 식물 재배자, 수목 재배자. 관리하는 거죠. 수목 관리하는 직업이 아보리스트. 이론 수업이 진행 중이네요. 이게 아보리스트들이 가장 그 잘 다뤄야 되는 게 손톱이에요, 손톱. 손톱. 나 손톱 어제 깎았거든. 그 손톱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손으로 사용하는 톱이다가 손톱. 아, 손톱이요. 저는 그 손톱인 섬세한 줄 알아요. 손톱으로 병들고 마침 다친 전날 나무를 깎았거든요. 보살피고 위험 수목은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아보리스트. 나무가 아무리 숲이 꽉 우거져도 하나 개별 수목이 이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뭐 썩은 숲, 건강하지 않은 숲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죠. 썩은 가지도 잘 골라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답니다. 본격적인 실습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정해진 나무를 등반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드로우볼을 던져서 몸무게를 지탱할 가지를 찾는 거죠. 저희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나무 가지가 많거나 이럴수록 원하는 목표물에 슈퍼린 시키기가 쉽지는 않죠. 라인을 제대로 안착시켰으면 이제 로프를 연결할 차례인데요. 고공에서 펼쳐지는 작업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 장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어떻게 마음 먹게 되셨어요?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암벽 등반도 하고요. 스포츠 클라이밍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여기에 트리 클라이밍이나 또 여기 아보리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나무도 더 사랑하게 되시고. 예. 그러면서 나무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요. 예. 조심해서 올라갔다 오십시오. 예. 줄 하나에 의지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나무에 오릅니다. 암벽이나 빙벽을 타는 기술과 흡사하죠. 아보리스트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익히는 기술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저게 가능할까요? 멋졌습니다. 마치 공중을 걷는 것 같은데요, 진짜? 거칠 것 없이 올라가지만 수차례 교육을 반복하고 안전장치도 갖춰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서 꿰매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목은 그게 안 돼요. 썩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인 거죠. 지금까지 키웠던 거를 다. 그리고 차라리 그 하나를 돈을 들여서 정확하게 없애면 다른 것들은 보호할 수가 있죠. 더 많은 것들을. 나무를 오르는 스포츠인 트리 클라이밍과 나무가 잘 자라게 돕는 아보리컬처. 이 두 가지를 섭렵한 아보리스트. 나무의 썩은 가지를 정교하게 제거하는 기술이 관건입니다. 가지 잘 나뉘는데, 반듯하게 잘 나뉘는데. 저 위에 올라가시면 이제 작업도 하시지만 주변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전망이 대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보리스트만 바퀴가 서 있는 예. 그런 경치를 바퀴가 서 있어요. 예. 위쪽 상황을 알 리 없는 노기환 리포터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무 가지나 막 자르신 건 아닙니까 혹시? 아니죠. 죽은 가지, 썩은 가지. 예. 잘라내서
궁금하시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까 올라가시나요?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면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자연이나 나무를 이롭게 했다는데 그런 것도 있죠. 아, 자연과 나무를 이롭게 했다. 멋지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은 다양한 이들이 교육을 이수 중인데요. 나무 전문가의 꿈이 움트는 중입니다. 물론 숲에 이런 그 큰 숲도 관리를 해주면 좋죠. 좋은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예. 우리가 도시 이름이라고 하는 거, 공원, 사람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개별 수목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나무도 좋고 사람도 좋고. 예. 나무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도 올바른 방법으로 나무를 살려야 합니다. 여기에 아보리스트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시내의 그 가로수 관리나 뭐 이런 것들도 예. 그게 지금 돈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심으면서 얘는 죽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 당장은 안 죽지만 안으로는 죽어가고.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나무가 치유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잘라야 되고 나무를 심을 때도 우리 가로수가 차길에 시야를 가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키 작은 나무만 심는다던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냐면 적지적수라 그래요. 예. 적지적수.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될 때 너무 큰 게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죠. 대한민국은 UN 식량농업기구가 선정한 4대 조림 강국입니다. 이제는 보다 섬세한 손길로 나무를 가꿔야 할 때 숲을 지키는 일은 한 그루 나무부터 지켜내는 일이란 걸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네, 줄 하나에 의지해서 위험천만한 작업을 감수하는 아보리스트들을 만나고 왔는데 찾아가는 길부터 좀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동차 네. 범퍼도 깨지고요. 맞아요. 투덜투덜 대시면서 맞아요. 가셨는데 나무를 오르는 거 직접 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줄을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받침대가 있는 것 마냥 걷는 듯이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나무를 또 자르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고생하면서 가셨지만 네. 그런 모습을 보셨으니까 당연하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네. 나무를 안 타셨어요? 아, 저요? 예. 예. 아, 네. 일단은 찾아가는 길에 체력이 고갈됐고요. 아, 예. 네, 김병모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네. 저의 어떤 체형이라든가 네. 체지방률, 네. 그리고 근력 상태 이런 예. 걸 점검하신 후에 안 타는 게 좋겠다. 비겁한 하면 변명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비겁한 이렇게 변명입니다. 말씀하셔서 아하. 밑에서 응원을 좀 제가 예,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어찌됐건 제가 저분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 네네. 숲이나 나무에 대한 생각, 이런 어떤 좀 패러다임 같은 게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나무와 숲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을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숲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이 오지 부연동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네. 2011년부터 강릉에서 수목보호관리연구소를 운영하셨는데 최근 그래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요, UN 식량농업기구가 선정한 세계 4대 조림 강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70%가량이 이 산림이다. 네. 이런 말은 익히 좀 알 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세계 4대 조림 강국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1950년에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겪지 네네. 않았습니까? 전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산림도 대부분 황폐화됐죠. 그래서 1969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산지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네. 그린벨트도 하고 그리고 또 식목일 행사도 장려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은 거죠. 네, 그러면서 불과 13년 만에 네네. 1982년 식량농업기구 FAO가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 4대 조림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예. 산림을 이렇게 조성한 나라는 없다는 그런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박수가 나옵니다. 리포터계 예. 척척 박사, 노기한 맞습니다. 리포터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네. 아닐까. 산림 복구의 성공 비결을 정부의 계획 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무나 숲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예.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심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방점을 네. 뒀다면 네네. 앞으로는 이제 그 관리하고 네. 네, 수목도 정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최선봉의 아보리스트 이 수목 관리사 여러분이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나무 심기나 숲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뭐 부동산 이 투기에 있어서 나중에 그 높은 가격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 나무 묘목을 심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 나무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대한 그런 인식 모두 다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씨가 다녀온 아보리스트 스토리 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따뜻하게 응원하는 100년 명가를 꿈꾸다 시간입니다. 네네. 오늘 만나볼 가게는요, 온 가족이 함께 떡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떡인데 네. 사실 이 떡방앗간 새벽녘부터 일어나서 새벽녘부터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정말 고된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과연 어떠한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을지 화면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빵보다는 떡을 좋아하는 떡순인데요. 혹시 떡 좋아하시는 분 손! 자, 원주에서요 가장 맛있는 떡집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무려 역사가 25년! 야, 여기에요 부모님부터 아들, 따님까지 이어받은 100년 명가를 꿈꾸는 소상공인 떡방앗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숨은 그림 찾기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원주 소초면 장양리 주인공 가족이 운영하는 떡방앗간입니다. 품종별로 이제 꽃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5번에서 한 10번 정도 빠요. 젊은 시절 생계가 막막했던 어머니 신옥화 대표가 사촌에게 떡을 배우며 방앗간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역사가 자그마치 25년. 이제 인근에서는 소문난 떡집으로 통합니다. 아니, 방앗간에 이 당연히 깨볶는 냄새가 나가지고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러려니 했는데 그 냄새가 아니라 이 두 분의 냄새였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의 이거 보세요. 아유, 손을 그새 풀으셨네. 아까 전에 손을 딱 쥐고 계셨었는데. 근데 자꾸 손을 이렇게 똥깍질 안 끼려고 그래요. 왜? 아유, 난 어머님은 자꾸 좋아하는데. 빼려고 그러고 아버님은 자꾸 끼시려고 나는 그러고. 좋아하는데.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언니? 들기름 짜러 왔어요.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넘었을 거요. 꽤 오래됐어요. 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님 때부터 딸, 아들 할 때까지 다 보셨을 텐데 그래도 누구 손맛이 제일 좋다 이런 거 있어요? 네? 누구 손맛이 제일 좋더라? 누구 손맛이? 네. 그건 뭐 누구 손맛이 저기 손맛이라고 저기게 되는데. 기계 손맛이 제일 좋다. 저기 짜는 게 기계에서 짜는데 그 손으로 짜야지. 떡 하는 데는 못 들어가 봤어요. 어머님은 누구 손맛이 제일 좋더라? 여기 뭐 연세 드신 사장님도 손맛이 제일 좋으시겠지. 아유, 잘 포장해 주셨어. 손맛 좋은 사장님표 들기름, 냄새가 아주 고소하네요. 야, 이 방앗간에 딱 오니까는 일단은 뭔가 시골 방앗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버님 네. 구수한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 방앗간 운영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25년 넘었지? 근데 그때는 참 힘들었었어요, 초창기는. 오. 이제 뭐 떡량도 그 시골이다 보니까 많고 또 이제 그 둘이서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힘에 겨워서 네. 애들한테 이제 그 맡겨주려고 애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전에가 뭐 그 카톡방에 들어가고 또 전에가 뭐 이제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떡을 우리보다 더 잘해요. 이제 솜씨 내는 거나 뭐 이쁘게 만드는 거 맛은 이제 우리가 전수를 해주지만 진짜 이쁘게 하고 또 떡이라는 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아들이랑 딸이 와가지고 아유 엄마 저 이거 방앗간 할래요 했을 때 우리 어머님은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아유 뭐 좋지요 뭐 해라 그랬지. 오.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해라 그랬죠 뭐.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랑 따님이 이렇게 물려받았잖아요. 네. 바라는 게 있다면 언니 좀 어떤 거 바라세요?
우리보다 더 잘하니까 걱정은 없는데 뭐 앞으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사업이 커지면 더 좋죠. 부모님이 평생 우직함과 성실함을 미천 삼아 읽어온 방앗간은 이제 두 남매가 새로운 방식으로 꾸려가고 있는데요. 야, 이제 이게 떡이 나온 거니까는 이 떡을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리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야, 이거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 아니, 선생님께서는 이 방앗간에서 아까 보니까는 떡도 만드시고 포장 작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시나 봐요. 네, 저는 방앗간에 있는 거 웬만해서는 다 해요. 그 가족 내에서는 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집에서 막내입니다. 막내 아드님이요? 네. 막내 아드님이 우리 부모님의 이 가업을 물려받기까지 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잠깐 취직을 했다가 네. 이제 부모님이 하신 게 너무 많이 해놓으신 게 있어서 제가 아까워서 네,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네. 사회생활보다도 아무래도 물려받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 아드님이랑 그다음에 누나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남매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하거든요. 저는 누나랑은 잘 맞는데 부모님이랑 이제 의견 충돌이 심해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 누나랑 합의 잘하셨네요? 네. 전 누나랑 잘 맞아요. 그래요? 누나는 어떠세요? 동생하고 마음도 잘 맞고 일손이 서로 잘 맞아요. 손이 착착 맞아서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어머니의 손맛은 고수하되 젊은 고객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남매는 초창기 전문 교육기관에서 떡 만드는 기술도 익혔습니다. 그러면 누나분께서는 어떻게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떡집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하는 거 도와드리고 인절미 콩고물도 무치고 그런 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동생이 이제 같이 하자,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셔서 3명이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동생이랑 엄마 아빠 이제 가업 물려받으면서 배우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매가 진심을 다해 만든 떡은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친구는 떡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해요. 그 중에서 누가 만들어준 떡이 제일 좋아요? 저희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떡이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떡은? 꿀살기요. 오, 진짜요? 야, 누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엄마 이렇게 떡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하시잖아요. 그 모습 볼 때마다 좀 어때요? 엄마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오, 멋있고. 그럼 우리 친구도 나중에 떡방앗간 사장님? 해야죠. 오, 상당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매는 맛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고수합니다. 손이 많이 가고 재료값이 높아지더라도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와 국내산 농산물만을 고집해 떡을 만들고요. 기본에 충실한 레시피와 25년 전통의 손맛도 이 집 떡 맛의 비결로 손꼽힙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운영하는 떡방앗간 이야기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가족이란 그 찹쌀떡처럼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달라붙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야, 가족이란 떡이다. 또 명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셔야 많이 도와주시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고 깨끗한 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족 모두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따뜻한 소상공인의 응원 프로젝트 100년명가를 넘는다!
네,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 그리고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신토부리 우리떡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색이 들어간 떡 같은 경우는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 때부터 인기가 많았던 떡이 이제 증편이라는 건데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답니다. 뭐 다른 첨가제 없이 막걸리만 넣어서 온돌에서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착한 떡이죠.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화면 보니까 진짜 저녁 시간인데 배고프네요. 떡 먹고 싶네요. 진짜 먹고 싶네요. 이게 방앗간인 만큼 상시 판매는 안 되고요. 주문 제작 판매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까 뭐 색깔 들어갔다는 떡 맞아요. 하트 모양의 설계였잖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떡의 디자인이고 뭐 영양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전통 방식의 떡까지도 함께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씩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앞서서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떡 방앗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국악가족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신명나는 가족 간의 어울림 한마당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국악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특별한 가족. 가족으로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좋아요. 국악이 가진 힘과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국악 가족을 설용혜 씨가 만나봤습니다. 국악을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로 제가 주인공을 알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네요. 혹시 국악을 하는 신동? 이 친구 이름은 원장님 가르쳐 줄까요? 꽹과리. 어이구 잘했어요. 박수. 이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여긴가 보네요. 장구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국악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기 때문에 국악을 잠깐 접해 주려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부에게는 놀라운 부캐가 있습니다. 국악예술단 소리매를 이끌고 있다는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김민수 씨.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던가요? 국악을 향한 민수 씨의 애정은 아내 최미자 씨에게도 옮겨갔죠. 아버님이 옛날에 상해소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술적인 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취미를 좀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문화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동학을 좀 정식으로 배웠죠. 부부의 연습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남편 김민수 씨는 장구와 풍무를, 아내 최미자 씨는 한국무용과 민요로 전통의 멋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라서 그런지 귀에 이렇게 들리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덩이에요, 이게. 네. 붕하고 따하고 같이 치면 아까 얘기했던 덩 그래요. 김민수 씨의 제자들 팀에서 설용혜 씨도 장구를 배워봤는데요. 채 잡는 것도 어색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장단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같이 단원들과 함께 같이 하니까 흥에 겨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정말 흥이 났어요. 정말 그 장단을 치면서. 제가 갑자기 고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얼마 정도 배우면 이 정도가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지금 한 달 정도 연습 좀 하고요. 한 달요? 네. 한 달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천재시네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장구도 하고 아까 살풀이 하는 것도 보았는데 두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분은 항상 같이 다녀가지고 우리가 장구 칠 때 두 분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둘이 계속 이렇게 눈 마주치고 막 웃고 저러면 좀 떨어지라 그래요. 그때 누군가가 연습실을 찾아왔는데요. 부부의 둘째와 막내딸 희라 씨와 유라 씨입니다. 엄마 강아지요. 싼 거 보니까 귀중한 악기인 것 같아요. 느낌이. 무슨 악기예요? 네, 이 악기는 건고라는 악기예요. 막내딸은 또 뭐 한대요?
막내딸은 판소리.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국 온 지 20년 됐는데 제일 못하는 것이 판소리예요. 우리 큰딸이 그 수행평가를 하면서 순환가를 배웠어요. 그래 이제 그 틀어놨길래 저도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제가 한번 불러보니까 부르지 말래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라고.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우리 큰딸. 도련님과 준양이가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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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라 내 사랑이야 엄마도 내 사랑아. 제가 사랑가 많이 들어봤는데 최고예요 최고. 너무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사람 처음 보네 진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네 업고 놀자 업고 놀자. 음감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어머 네. 이럴 수가. 선생님이 달라요 선생님. 아니에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늘 가까이서 국악을 접한 세 딸이 국악을 전공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둘째 딸 희라 씨는 검은고를 전공한 후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울림이라고 할까? 이게 감동을 주네요, 이 악기가. 되게 기쁜 울림도 있고 검은고가 되게 남성적인데 멋있고 또 검은고 나름의 다양한 음역대로 연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검은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보니까 아까 연주하는데. 예. 지금은 온 가족이 국악인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가족이 국악의 매력을 느꼈던 건 아니라고요. 국악을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가족들이 이제 저 빼고 다 전공하고 취미 생활하고 이러면서 뭐 대회나 공연 보러 가거나 할 때 저 혼자 집에 남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정가를 배우고 있고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고 그러다가 검은고를 전공하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누가 강요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다섯 식구는 하나둘 자연스럽게 전통가락에 녹아들었습니다. 나만 특별하게 한복을 입고 그런 판소리를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나 홀로 그렇게 특별한 무대에 선보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기회였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여수 시립국악단원으로 활동 중인 큰딸 아라 씨의 빈자리가 아쉽지만 국악을 사랑하는 김민수 씨 가족은 오늘도 이 가족만의 방식으로 울림 있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정말 이렇게 국악 가정은 처음 봐요. 너무 저는 흐뭇했어요. 그러면서 그 공연은 제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였어요.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두드리시는데 깜짝 놀래버렸네요. 그냥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 시인이 하거든요. 제가 구경하는 것도. 선생님도 저희랑 같이 사시면 예술가가 될걸요. 이거 제가 한번 두드려봐도 괜찮아요? 이거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박수도 받았겠다. 용기를 내어 징 앞에 앉아보는데요. 오, 소리가? 악기마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울려가지고 너무 멋진 화음이 나왔어요. 따로 들 때는 이런데. 뭐 몇 분 이렇게 몇 시간 불러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되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쉬운 것은 아니죠. 네. 개인의 기량을 연마하던 가족이 한 무대에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그 이후 국악가족에 대한 소문이 멀리 해외까지 퍼지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악의 흥겨움과 멋을 뽐내왔습니다. 공연을 많이 했어요. 전국 소외계층 순회 공연도 했고. 그 관객분들하고 소통할 수 없는 게 제일 크게 아쉬운 것 같아요.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다시 무대에서 덩실덩실 흥겨움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국악가족은 오늘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시키는 그런 전통적인 음악에 제가 오늘 한번 푹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역량이 좀 높아져 가지고 진정한 예술인으로서 더
평가를 받고 실력 있는 예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김민수 국악가족 좋다.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며 국악이라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김민수 씨 가족. 서로에게 더욱 단단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소리의 멋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아빠는 너를 항상 믿고 지지한다. 건강 힘써라. 안녕.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요즘 많은 영화관들과 공연장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연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예전만큼 마음 편하게 맘 편히 놓고 다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만 너무 또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거리두기도 확실하게 하고 네. 좌석도 네, 네. 띄어앉고 관람객 수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안전하게 또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더 편하더라고요. 왜요? 양쪽 팔걸이가 다 제 거잖아요. 예. 넓게 쓰시는군요. 그렇죠. 예. 좀 안락함도 느낄 수 있는 예, 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영화 보고 오셨나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에 즐겨가시던 영화관 마음 놓고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쉽다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무척이나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춘천의 특별한 영화관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미술관이기도 했다가 공연장이기도 했다가 영화관이기도 했다가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프라이빗 만능 공간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감성 충전소로 지금 초대합니다. 요즘 봄이라 그런지 굉장히 건조해졌는데요. 이 문화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이 감성까지 건조해졌어요. 이 촉촉하게 만들 뭔가가 필요한데 이곳에 그 뭔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예술영화관이라고 써 있는데 어머 들어와 보니 미술관이네요. 벽면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 마침 한 분이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고 있어 조심스레 말을 건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전시 보러 좀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뭐 그림 보러 가끔 오고 전시도 하러 오고 그래요. 아 작가님이세요? 이거 제가 그렸어요. 아 이게 작가님이세요? 예. 아 작가님이셨구나. 일명 거북이 화가라고 불리는 서양 화가 이구하 작가.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한국의 먹을 매체로 사용하는 그의 작품은 흔적의 시각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 가지 동선 같은 거를 이 갤러리와는 개관 초청 작가로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다양한 미술관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는 이곳이 시민들에게 특별한 예술 공간이 되길 꿈꿉니다. 춘천이라는 그런 지역사회에 여태까지 없는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시도한 공간이고요. 여기서 같이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운드도 괜찮고 벽도 하얗고 그림 속에서 예술 관련 영화, 그러니까 뭐 무용, 음악, 미술 그런 것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에는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전시관이 저녁이 되면 영화관이자 공연장으로 바뀐다는 말씀. 유일하게 벽에 걸려있지 않은 이 그림이 힌트입니다. 이 그림이 벽 앞에 있을 땐 미술관, 없을 땐 짜잔! 영화관이 되는 거죠. 무용 관련된 전문가, 미술 관련된 전문가, 음악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냥 삼삼오오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딱 전화 한 통이면 그냥 그거 뭐 해주지 뭐. 내가 그걸 왜 못 해줘. 갤러리에서 예술영화 상영을 해보자고 제안한 강원대학교 이대범 교수. 춘천국제고음악제 이사장이기도 한 그는 자타공인 음악영화 마니아입니다. 수필집도 온통 영화 이야기 일색. 지금까지 수집한 영화 편수만 2만여 편에 달한다는데요.
그가 갤러리 속 예술영화관을 구상한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예술 영화 상영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갤러리 하면 그림만 생각하게 되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릴 수가 있고 소중한 사람들끼리 소중한 시간, 추억을 만들기 위한 영화 프로그램도 상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갤러리 포 권 대표가 참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보니까 반응이 의외로 좋아요. 예술영화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오직 나만을 위해 틀어주는 영화관. 어떤 기분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저한테 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예술 영화가 좀 있을까요? 베토벤이 작곡했던 음악들이 실제로 연주가 되고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또 베토벤을 사랑하는 그런 음악가들, 관객들은 한번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작품이 바로 불멸의 연인입니다. 교수님께 영화를 추천받아 직접 관람 신청을 해보는 박진영 리포터. 최소 사흘 전에 문자로 신청하면 예매 완료입니다. 상영 당일 박진영 리포터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중마고 김희수 씨. 이게 얼마 만에 영화 관람인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자리에서 준비해온 간식거리를 세팅합니다.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이곳의 특권. 영화 시작에 앞서 특별한 순서도 있는데요. 와, 라이브 공연까지. 같이 음악 연주를 듣겠습니다. 연주곡은 그날 상영되는 영화 주제에 걸맞은 곡으로 매회 다르게 선정한다고 합니다. 공연자들 모두 이 자리의 취지를 공감하기 때문에 흔쾌히 무료로 무대에 서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감명 깊게 와닿는 선율. 나만을 위한 연주라서 더욱 특별하게 들립니다. 공연자보다 관객이 더 소수였던 무대. 연주자 입장에서도 이색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색다른 경험이니까 항상 관객들이 많았었는데 클래식은 고전적이라서 딱 연주장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갤러리 같은 데서도 해서 좋은 거 대중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본격적으로 영화 상영이 시작됩니다. 친구와 단 둘뿐인 영화관. 마치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전세낸 기분이 드는데요. 다른 관객이 없으니 중간중간 대화를 나누어도 no problem. 베토벤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 동안 긴 러닝타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엔딩 크레딧으로 마디 점프. 궁금하신 분들은 예매하세요. 영화 집중하느라고 먹지도 못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진한 여운을 교수님과의 후토크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죠. 알고 나면 더욱 재미있는 시대 배경과 작품 해설까지. 이보다 더 유익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문화로 아주 생활이 윤택해지고 좀 더 고양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저희는 그래서 만족한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람 후엔 갤러리에 마련된 봉투에 관객과 연주자, 해설자 모두의 이름을 적은 뒤 소정의 금액을 담아 기부함에 넣습니다. 이 시간을 만든 모두가 함께 기부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금액들을 1년 동안 모았다가 차후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예술 꿈나무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친구와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또 듣고 또 교수님께서 설명을 또 잘 해주셔서 또 잘 보기도 했고 이제 그걸 다 듣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이 주인공들의 이제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
그 박진영 리포터가 친구에게 네. 좋은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있는 영화관이 아니라 단 한 명을 위한 영화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특별한 사람하고 저곳 방문해서 같이 좀 즐기고 싶네요. 네. 요즘 흔히 이제 뭐 갓성비라 그러죠. 네네. 이른바 갓성비라 그러는데 저 공간 같은 경우는 영화도 보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공연도 보고 음악 클래식 연주도 직접 듣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 진짜 뭐 갓성비 그 예술 공간이네요. 최고. 복합 예술 공간. 네. 그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죠. 이 갤러리 운영자와 모든 해설자 그리고 연주자들은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예술을 즐기고 또 예술을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술이 소재가 되는 영화, 또 뮤지컬 영화, 그리고 음악과 영상미가 뛰어난 영화라면 어떤 영화든지 간에 상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영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우리 시청자님들의 메시지 사연들 만나볼까요?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윤재동님께서 카카오 채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보리스트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강릉 아보리스트 김병모 대표님을 응원할게요 하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메시지 만나볼까요? 김일하님께서 역시 박식한 노 MC 설명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잘 듣고 잘 봤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희망 스타 영원히 가자. 네. 예. 지인분이신 거죠? 과찬이십니다. 예. 과찬이신데 네. 저는 이런 과찬을 좋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 스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습니다. 메시지 만나볼까요? 예. 네. 제가 읽어야 되나요? 네, 예, 그럼요. 네. 방앗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거 잘 알고 너무나 잘합니다. 대대손손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라고 우리 지윤맘님께서 네. 메시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소식들 잘 만나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요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